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이어지고요. 또 개인만이 매수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상승한 기업들 참 많았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죠. 바이오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드론 관련주도 오늘 시세낸 기업들 참 많았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1, 2 종목들 오늘 혼조 양상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0.89%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탑3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14% 급등세 연출했는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신규 상장주 벡트가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 98% 넘게 상승해주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고요. 양자 암호 관련주들 연일 시세되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와 KCS가 11%, 21% 급등세 연출하면서 거래대금 상위 탑5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루닉과 알테오젠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진만 대표 그리고 김덕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카카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탄핵 반사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좀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았었잖아요. 오늘의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조정을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카카오가 AI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본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 계열사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탄핵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부 나오는 정치 테마주의 차익 실현만큼 카카오도 비슷한 흐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조금 대세를 거스를 만한 그런 거래량 자체는 터지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 혹은 이제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4만 원 이하까지 주가를 좀 하락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본업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내수 쪽에서 활발하게 벌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는 카카오가 그래도 이제 내수를 조금 활발하게 나오는 그런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구간을 얼마만큼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는 꺾인 것은 아니고 단기간 얼마만큼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있을까, 거래량이 얼마만큼 동반되느냐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 원, 4만 3천 원, 4만 5천 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그럼 네이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계속해서 연일 상반된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기업 다 내년 AI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로 이미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나나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내년에 이런 성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B2B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이제 소상공인 기점으로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좀 더 유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김진만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부분에서의 부활을 이제 초점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내수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원인도 이 환율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한은에서도 이 환율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잡기 위해서 정책을 발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행 정부가 사실은 이제 탄핵 가결을 이제 받으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추진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에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뭐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버클럽엑스가 이제 특히나 이제 대형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사업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늘 항상 입지가 이 네이버의 후발주자였지만은 그래도 항상 강한 동력이 있다라는 강점이 있었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존 선점했던 시장 그리고 실제 이제 G2B까지도 우리가 영역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네이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두 종목 모두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처럼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뭐 지금 지난 이제 20일 이전부터 이제 매수를 꾸준하게 해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난 4월 이래로부터 이제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을 때 매집 전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가볍게 덜어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네이버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벡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무려 9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새롭게 상장했던 방산 기업인 MNC 솔루션은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일반 공모청약이나 기관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이나 경쟁률 자체가 워낙에 좀 다르긴 했었는데 뭐 업종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왜 이렇게 주가가 상반된 걸까요? 날 잘 잡은 상장과 날 네. 잘못 잡은 상장 간의 좀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벡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98.2%로 종가 마감했는데 고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은 상장 자체가 좋은 날 상장했습니다. 이제 AI 이제 영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따라서 최근에 이제 영상 관련주 뭐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도 굉장히 핫했는데 그런 흐름 따라서 좋은 날 상장을 잘했고 그다음에 애초에 실제로 유통 물량 자체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생각보다 너무나 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셨고 코스닥 하셨던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장이 많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소형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시장이고 애초에 시가총액 차이가 조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벡트 같은 경우는 좋은 날 잘 상장을 했고 애초에 돈도 많이 몰렸습니다.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관 청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몰렸던 게 벡트고 조금 이제 덜 몰렸던 게 이제 MNC 솔루션인데 MNC 솔루션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라는 한계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낮았던 공모가를 조금 더 낮춰서 상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단발적인 요소 사실 오늘 이제 최근에 공모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공모 받으셔도 시초에 수익을 보기 쉽지 않은 많은 시장인데 만약에 이제 요즘 공모주 자체 시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막 1, 2% 먹으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호되게 물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공모 시장 그렇게 핫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벡트나 MNC 솔루션 모두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거래량 자체가 워낙 특이한 무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어떤 게 우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전히 벡트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MNC 솔루션은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에 두고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신규 상장 일정이 굉장히 많은 만큼 IPO 관련된 종목들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양자 암호 관련주들입니다. 엑스게이트와 KCS 오늘 모두 두 자릿수대 급등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3,500억 원 넘는 거래대금 몰렸고요. KCS에는 1,300억 원 넘는 거래대금이 몰렸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지금 4거래 연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두 기업 모두 신고가 기록했는데 추세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할까요? 일단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계속 이제 꾸준히 유입된다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주간장이 마무리되면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테마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갈 추세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장세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많은 테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양자 암호를 취급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양자 암호 쪽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국내 이제 양자 컴퓨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아직 시간의 딜레이는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기간 대비했을 때 이제 단기 수익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은 슬슬 조정을 대비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14%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후로 계속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오늘 강한 거래대금이 몰렸거든요. 앞으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는 가능한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브로드컴 쪽에서 기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MLB 기판을 다루는 이수페타시스가 상승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만, 다행히 이제 그래도 이제 MLB 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장성이 안 좋았었는데 이것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었던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이제 AI 호황을 타고 이제 신고가를 많이 올라섰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MLB 기판에 새로운 이제 강자들이 좀 투입이 되기 시작하고 대덕던져를 필두로 해서 기판주들이 이제 MLB 기판 시장에 좀 뛰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비슷한 예로 하이닉스의 HBM 시장을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가져갈 때 멀티플을 뺏기듯이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더디게 나타났던 거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유중 철회 등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매물대가 정말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 단기적인 상승에 취해서 정말 단기적인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또 한 번의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존재하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주봉으로 이제 뭐 3만 원을 크게 돌파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세적인 반등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상증자 이슈 맞춰서 한두 번에 조금 이런 이제 급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대세 상승은 좀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유상증자하는 종목들이 하루 이틀 정도 움직임이 좀 격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에 취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기판 시장 자체도 포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것 빼고는 볼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들어왔던 이수페타시스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